자, 오늘 제가 한번 좀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었던 전략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버터플라이라는 전략을 좀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간 나비 모양 같다고 그래서 이제 버터플라이 전략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 날개를 부러뜨리는 전략이에요. 날개를 부러뜨리는 전략인데, 제가 어제 스크린 보이시죠? 스크린 보이시면은, 만약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가 좀 되게 생소하시다면 제가 여태까지 올려드린 유튜브 약간 좀 참고해 보세요. 거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빨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장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클로즈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네요. 어제 지금 엔비디아가 한 290 정도 어닝스 전에 있을 때 제가 어닝스 플레이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항상 전에는 모르죠.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닝스가 좋게 나와도 주가가 내려갈 수가 있고, 어닝스가 나쁘게 나와도 미래 아웃룩 가이던스가 좋으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어닝스를 사용을 해서 이 주가 예측을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더군다나 뭐라 그럴까 옵션이라는 거는 단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면 되죠. 만약에 그 회사에 믿음이 있다면. 근데 옵션 투자자들은 어쨌거나 예측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상황에서 제가 원했던 거는 어느 쪽으로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일단 제가 몇 가지 체크를 풀어서, 자,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자, 여기 파란색으로 위쪽으로 가는 거는 콜 옵션, 파란색 왼쪽으로 가는 거는 풋 옵션. 근데 어제 보시면 엔비디아가 프리미엄이 꽤 비싸가지고, 프리미엄을 낸 만큼 여기 이제 0, 수익선 0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주가가 엄청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다행히도 주가가 움직여줬죠. 예, 주가가 많이 움직여줬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그걸 뭐 예측했다고 하면 좀 거짓말이겠죠. 예측했다는 게 아니라, 일단,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왔고, 저는 또 내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한 거고요. 일단, 양매수로 시작을 했고요. 콜옵션을 사고, 풋옵션을 동시에 사고, 행사가는 똑같은 행사가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 행사가는 290, 여기 보시면은 290짜리 행사가를 두 가지를 선택을 했었죠. 그래서 꽤 상당히 많은 프리미엄을 내고 이 전략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주가라는 게 올라가더라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태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뭐라 그럴까 한 2, 30% 오르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오르진 않을 거다. 올라도 한 5%에서 한 10%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했었고,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또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느 정도 한계를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비싸요. 제가 이런 얼닝스 플레이를 들어갈 때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손실이 한 2,000불 정도 날 수 있는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약간 부담스러워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이나마 좀 위로 끌어올리고자 제가 옵션을 몇 가지를 매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상방 쪽으로는 제가 보시면은 어디 갔냐? 자, 320 행사가 320 이상으로 올라가면 내가 이득을 볼 수 없게끔 대신에 프리미엄을 약 한 325불 정도 미리 얻어서 이 최대 손실 구간을 조금 더 위로 끌어올리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자, 콜옵션을 하나 매도를 했죠. 320에서. 여기서 이제 상방에 이제 한계점이 생겼어요. 대신에 여기서 최대 손실 가는 구간이 위로 올라갔죠. 그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아까 2,000불 최대 손실이었지만 위로 올라가서 약 한 1,700 정도 됐네요. 1,800, 1,700 정도. 프리미엄 받은 만큼 이제 최대 가능 손실 구간이 위로 올라가게 된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하방 쪽으로 하방으로 갈 경우는 조금 좀 가능성이 조금 더 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방 쪽도 역시 어, 내려갈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점을 만들어주고 그만큼 프리미엄을 한번 얻어보자 해서 해서 하방 쪽 행사가는 270 정도로 봤어요. 270이면 이 정도 되겠죠? 여기 정도에서 한계점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또 프리미엄을 약간 334불 얻어서 자, 지금 최대 손실 구간을 또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2천, 약 한 2천 몇백 불 정도 됐었는데 지금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는 1,469불,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 때 1,469불 손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어제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버터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거의 반대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채팅창에서 말씀드렸듯이 inverse broken wing butterfly예요. 그러니까 이제 inverse라는 거는 이 버터플라이 모양을 나비 모양을 반대로 만들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윙이 보통 버터플라이는 이 윙이 똑같은 위치에 위치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방향성을 준 거죠. 상방 쪽으로. 그래서 날개가 부러졌다. 해서 broken wing butterfly인데 그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inverse broken wing butterfly 좀 어렵죠. 그냥 그렇죠. 약간 부으시하게 만든 거예요. 위로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자 내려갔을 때는 그냥 내가 어느 정도의 만족을 하고 500불 정도 프리미엄을 먹고 나오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만약에 올라갔을 때는 약 한 320불 정도의 한계를 두고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나오자. 대신에 주가는 굉장히 많이 움직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제 인텐션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아까 지금 좀 많이 떨어졌는데 약 아까 어디까지 올랐더라? 한 325불 이상까지 갔었죠. 그러면은 한 여기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여기 정도 올라갔을 때 또 불안하잖아요. 사람 심리가 약간 여기까지 다시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약간 해지를 좀 하고자 여기 보시면은 풋옵션이 하나 더 있죠. 풋옵션. 풋옵션을 아까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풋옵션이 302불 행사가짜리 풋옵션 굉장히 쌌겠죠. 그래서 약 한 70불밖에 안 됐어요. 70불을 가지고 해지를 한 거예요. 70불 돈을 내고 만약에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지더라도 나는 1,500불을 날리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짜잔 보시면은 풋옵션을 302불 정도에 보시면은 300 어디지? 300 한 요 정도. 요 정도에 제가 행사가를 고른 거예요. 행사가를 골라서 풋옵션을 또 샀어요. 그러면은 짜잔 해서 아까 최대 가능 손실이 약한 1,50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죠? 다시 301불.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쭉쭉쭉쭉쭉쭉 떨어져서 지금 어제의 주가 수준으로 다시 내려오더라도 최대 손실이 결국에는 300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엔비디아가 아까 장중에 325불까지 올라갔다가 좀 떨어져서 여기까지 내려왔죠. 근데 어차피 제가 이 엔비디아로서 수익 낼 수 있는 최대치 구간은 자, 여기 보시면은 파란선 부분인데 약한 1,450불 정도 돼요. 제가 이 트레이딩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이제 수익의 한계치가 거기서 이제 좀 더 내려왔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빨간 선이 보이시죠? 빨간 선은 이게 내일 만기거든요. November 19일 내일이에요. 내일 만기인데 이 빨간 선은 지금 현재의 그 프리미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포지션에. 그럼 여기에 있다가 자 이게 만약에 자, 지금 주가가 여기에 그냥 그대로 있다고 가정을 하고 내일이 되었을 때 이 빨간 선이 이 파란 선과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감이 되는 거고 물론 저는 만기까지 기다리진 않을 거예요. 오늘 중간에 장중 안에 이걸 클로즈를 할 텐데 또는 내일 이제 마감 바로 전에 만기 바로 전에 클로징을 할 텐데 좀 상황을 봐야겠죠. 상황을 봐야겠는데 될 수 있으면 시간 가치를 조금 더 많이 먹고 나오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빨간색 부분이 이제 나중에 파란색으로 합쳐지겠죠. 지금은 수익이 900, 1000불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이게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가서 여기 파란색을 보시면 1200, 1300불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주가가 여기까지 오른다 했을 때는 더 이상 여기를 지났을 때는 제 상승분이 더 생기진 않아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겠죠.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일 만기 전에 클로징을 하고 나올 텐데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 이런 전략을 다시 요거를 빼고 자, 다시 한번 용어를 설명드리면 지금 용어가 재밌어요. 자, butterfly를 뒤집어 놓은 건데 그래서 inverse butterfly이고 butterfly인데 여기 보시면은 날개가 틀리죠. 그래서 inverse butterfly, inverse 뭐라 그러지? inverse wing butterfl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erm을 잘 썼나? 내가? 잠시만요. 제가 채팅. butterfly인데 반대로 뒤집어 놨다. 근데 날개의 방향성을 줬다. 해서 어,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좀 용어가 재밌죠? 저희 채팅창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예요. 사실 저도 이런 트레이딩을 잘 안 하는데 어제 엔비디아 어닝스에 참여를 해보고 싶었지만 저는 콜옵션만 사는 거에는 어느 정도 좀 제 자신의 확신이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했고 대신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움직일 거다. 하지만 좀 방향성을 주고 싶다. 상방으로. 그리고 어, 콜옵션과 풋옵션 좀 더 외가격의 콜옵션과 풋옵션을 매도를 해서 조금이나마 프리미엄 부분에서 부담을 줄이겠다. 그 부분이 의도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질문 한두 개만 받아볼게요.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자, 이 부분은 좀 약간 초보분들한테 되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자, TOS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라색이랑 초록색 무슨 차이예요? 예, 보라색은 현재의 자, 옵션을 사시면은 자, 만기 때의 수익이랑 지금 현재의 수익이랑은 굉장히 틀리죠. 이 보라색 선은 현재의 수익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만기가 되었을 때 아직도 주가가 여기에 있다 했을 때는 이게 점점 위로 합쳐져서 파란색으로 합쳐지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늘이 11월 17일인데 내일 되면 어떻게 될지 보세요. 내일 오늘 18일이죠. 잠시만요. go to today. 그럼 지금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고 자, 하루가 더 지났다. 짜잔 해서 여기까지 합쳐지게 돼서 여기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아시겠어요? 이해되시나요? 옴리니님? 예, 예.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 되는 거고, 지금 저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클로즈를 할까? 조금만 더 기다려서 이게 점점 위로 합쳐져요. 좀 시간이 점점 가면서. 지금 요 정도에서 클로징을 할까? 지금 바로 클로징을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또 질문 있으세요? 하나만 더 받을게요. 자, 그래서 earnings를 하실 때는 물론 이제 굉장히 축하드릴 일이 있는데 저기 우리 채팅창에서 크리스님께서 콜옵션만을 사셔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셨거든요. 굉장히 축하드리고 굉장히 좋은 투자였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earnings 실적은 좋을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사실 그거를 주가로 트랜슬레이트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죠. 항상.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담이 있었어요. 하지만 주가가 많이 움직일 거는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earnings 때 약간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 주시고 항상 위로 보거나 아래로 보거나 약간 뭐 아니면 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프리미엄 부분을 좀 약간 프리미엄을 내가 너무 많이 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움직여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부담감을 좀 줄여주시려면 위에서 약간 한계점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긴 오르겠지만 한도 끝도 없이 오르진 않잖아요. 특히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하루에 2, 30% 오르는 거는 사실 좀 무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욕심을 좀 줄이고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팔아서 상승 부분을 약간 한계점을 만들어 주시면 만약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누가 알아요? 어제 290 정도 됐었는데 지금도 290이다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손해가 날 수 있잖아요. 다시 이 부분을 좀 빼보고. 자, 약한 뭐 굉장히 큰 손해는 아니지만 약간 2,000불 좀 날아가면 좀 약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조금 더 위로 끌어올려 주자. 약간 그게 주 포인트가 되겠죠. 아시겠죠? 이해가 좀 잘 되셨길 바라고요. 그러면 아침 번개 줌 미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